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공감이 되는 한국 기사가 있어서 팬덤 단순 추종자가 아닌 K-POP 산업을 이끄는 파트너라는 제목의 헤럴드 경제 기사를 소개하고 K-POP 스탠스의 성공 정의는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란 해외 토론 게시판의 게시글과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POP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당연히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K-POP 팬들을 팬덤이라 부르며 해외에서는 극성 K-POP 팬들을 K-POP 스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K-POP 팬들은 순수하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룹이나 가수를 좋아하는 것을 떠나서 그 K-POP 스타들의 경제적 수단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어떤 순위나 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부정적으로 비추어지기도 하고 다른 면에서는 스타 팬 관계를 재설정하는 새로운 팬 문화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블링크 안녕? 요즘 점점 흐릿흐릿 비가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블링크 생각이 또 자주 나겠어요. 다들 우산 잘 챙기고. 블랙핑크 지수. 블랙핑크 지수는 위버스 블랙핑크 커뮤니티의 단골 손님이다. 아이디는 치치. 가장 최근 남긴 글은 지난달 31일이다. 로제는 지난달 27일 접시에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취미생활을 공개했다. 블링크한테 자랑하고 싶었다며 해가 밝았을 때 시작했는데 어두워져 나와서 놀랐다는 일상을 공유했다. 팬들을 향한 일상적 인사와 함께 사진 한 장, 짧은 영상 하나가 전부지만 이 글에는 10,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다. 올여름 가요계의 최대 화두는 블랙핑크의 위버스 입점 소식이었다. 위버스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운영하는 팬덤 플랫폼이다. 전세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커뮤니티는 오픈 하루 만에 100만 명이 넘는 팬들이 집결, 현재 180여만 명이 모였다. 유튜브 구독자 수로 전세계 2위에 올라있는 블랙핑크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초대형 아티스트 IP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위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 블랙핑크 데뷔 5주년을 기념한 각종 이벤트를 열 뿐만 아니라 포토카드, 의류, 머그잔 등 각종 MD를 선보이고 있다. 블랙핑크의 합류로 위버스는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불리는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가장 강력한 K-POP 스타는 물론 해외 팝스타들까지 거느린 명실상부 공룡 플랫폼이 됐다. 전세계 한류팬 1억 명 시대, 지금 대중문화계는 팬더스트리에 주목하고 있다. 팬더스트리는 팬과 인더스트리를 합친 신조어로 팬덤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말한다. 팬더스트리는 굿즈 판매, 자체 컨텐츠 제작은 물론 팬과 스타를 연결하는 팬덤 플랫폼이 기반으로 한다. 팬더스트리의 영역은 현재 K-POP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 중이다. 미국 빌보드는 최근 방탄소년단의 팬 커뮤니티인 위버스처럼 팬과 스타의 끈끈함을 강조하고 보다 적극적인 팬들을 우대하자는 개념이 전세계 음악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K-POP 팬덤이 탄생시킨 팬더스트리 시장이 슈퍼팬의 시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팬더스트리는 K-POP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K-POP은 다른 장르의 음악과 달리 유독 공고한 팬덤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규탁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교수는 충성도 높은 골수팬은 팝 시장에도 존재하지만 한 장르에 이런 경향이 나타난 적은 거의 없다며 특히 국가적 범위를 넘어 글로벌 범위에서 팬덤 문화가 확산되고 유지되는 것은 독특한 특성이다라고 진단했다. K-POP의 강력한 영향력은 동남아시아부터 남미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팬덤을 다졌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난해 집계한 세계 98개국의 한류 온라인 동호회 회원은 무려 1억 478만 명, 2015년에 3,560만 명에서 5년 만에 3배나 늘었다. 이들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팬덤 경제의 규모는 7조 9천억 원이나 된다. 강력해진 팬덤의 소비자 파워는 팬덤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만들며 K-POP을 이끄는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K-POP 음반 시장만 해도 수치로 증명된다. 전세계 음반 시장은 불황임에도 K-POP은 나홀로 성장세다. IFPI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글로벌 음반 시장 규모가 연평균 5.7% 감소했지만 K-팝 음반의 판매량은 연평균 28%씩 상승했다. K-팝 팬덤은 2000년대 중후반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를 견인한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 등 2세대 그룹이 등장하며 크기가 커졌다. 이후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3세대 K-팝 그룹이 등장해 북미, 유럽 등지로 팬덤을 확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K-팝은 이제 크든 작든 그룹의 데뷔 이전부터 팬덤을 가지고 등장한다는 것이다. 거대한 팬덤의 영향력을 확인하자 업계에선 전 세계로 흩어진 팬덤을 하나의 공간에 결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K컬처 NFT 마켓플레이스로 출발해 K-팝 팬덤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시도 중인 박지훈 스노우닥 대표는 방탄소년단처럼 큰 K-팝 그룹뿐만 아니라 데뷔조차 하지 않은 연습생이나 신인그룹도 해외 팬덤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 팬덤의 경우 현재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데다 언어의 장벽, 접근성, 신뢰의 문제로 팬덤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팬덤 직결의 중요성은 공룡들의 전쟁을 불러온 계기가 됐다. IT업계 NC소프트와 자회사 클랩은 지난 1월 팬덤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 K-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지향하는 유니버스앤, 강다니엘, 몬스타엑스를 비롯해 다양한 K-팝 그룹이 활동 중이다. 김정학 클랩 부대표는 K-팝은 이미 세계 음악 산업의 주류로 떠올랐고 K-팝 팬덤은 가장 영향력 있고 행동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 잡았다며, 최근 해외 매체나 서비스들이 K-팝 팬덤을 호명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독려하는 일이 많아졌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조직적이고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충성스러운 K-팝 팬덤의 열정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K-팝 업계에서 팬덤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비즈니스의 참여자이자 파트너로 K-팝 산업을 이끄는 일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미국 빌보드지는 과거 일방적인 팬클럽 문화였다면 K-팝 팬덤을 통해 스타와 팬이 공생하는 파트너 역할로 커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K-팝 스탠스의 성공의 정의는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인데 너무 길어서 마지막 요점만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이 스탠이 실생활에 있는 방법을 상상할 수 있다. 질투하고 불안합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K-팝이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직시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위해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의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솔직히 어린애가 아닙니다. 나는 많은 나이든 10대들과 심지어 20대 초반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못 본 척 할 뿐. 매우 동의합니다. 나는 실패 스펙트럼의 중간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돌이 행복하고 일에 대해 만족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탑이 되지 않아도 매우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웃기게도 나는 TXT가 그래미를 받으면 어떻게 되고 다른 팬덤은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하는 이전 게시물을 보았을 때 요즘 K-팝 팬들이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반드시 아티스트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도 가수들의 주 수입은 앨범 판매, 콘서트, 음원 스트리밍이다. 물론 유튜브 수억 뷰를 보유한 아티스트들도 앨범 판매와 콘서트에서 성공한다. 내가 K-팝에 들어갔을 때 조회수 1억이 넘는 뮤직비디오가 10개도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스탠은 마치 자신의 성공인 것처럼 우상의 성공을 위해 모든 전사를 얻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루가 끝나면 그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아이돌은 여전히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문화는 정말 피곤합니다. K-팝은 이제 예술의 한 형태라기보다는 스포츠 이벤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극성팬은 숫자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룹 아티스트의 퀄리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작은 거품 밖에서 생산되는 다른 아티스트나 노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 그룹 아티스트가 아닌
다른 아티스트 및 팬과의 경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면서 일반적인 K-POP 팬덤에 일이 생긴 것이다. 앨범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첫 번째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부 팬들이 업적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신은 이 음악 릴리스를 즐기고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아야 하지만 이제는 K-POP 팬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은 조회수와 스트리밍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 뮤직비디오에 대해 재미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기록을 파괴하는 것 뿐입니다. 아티스트는 자신이 받은 앨범 판매와 인지도 및 일부 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조회수는 단순히 보너스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과 그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잊어버린 것처럼 돌아가는 스텝 문화.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K-POP 팬들이 조직화되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앞에서 말했듯 이런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보면 엄청나게 심각하게 보여지는 듯 하지만 그만큼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룹이 자신과 같은 운명이라는 일체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좋아하는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하는 축구의 광팬들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K-POP이 전문화되고 그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할 정도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이든 양면의 칼날을 가지고 있듯 K-POP 팬덤 또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발전하는 세계 팬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